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센터가 이제 겨울방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생긴 김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저희가 부모 교육으로 준비했던 부분들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하실 때는 훨씬 더 풍부하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방학 때 이거를 부탁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영상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PPT도 그렇고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모든 교육은 현장에서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모델링으로 보여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했던 부모 교육은 숨겨진 아이의 얼굴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밑에 부제를 보시면 눈, 코, 입을 자극하여서 감정을 깨울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씩만 해주시면 엄마가 배워서 아이에게 직접 해주는 겁니다. 네,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고 얼굴에 가지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는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 과정의 이정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표정 근육. 얼굴의 표정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감정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읽으시나요? 언어적으로 아이들이 말을 표현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죠? 엄마, 나 싫어요. 기분 나빠요. 라고 하는 게 가장 훌륭하죠. 그렇지만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표정이나 몸짓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목소리 톤으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것처럼 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분이 그렇구나, 이렇구나, 지금 두렵구나, 긴장됐구나, 놀랬구나, 아팠구나, 힘들구나, 지쳤구나, 잠 오는구나, 배고파 등등 많은 것들을 불편함도 그리고 기쁨도 다양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표정 근육입니다.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발달이 늦어지면서 아이들이 언어가 늦어지고 언어가 늦어지면서 아이들이 감정 표현까지도 늦어지는 이러한 이제 물고 물리는 이러한 것들로 전체적인 발달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아이들이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수단인 얼굴 표정 근육조차도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얼굴 표정이 다양합니까? 단조롭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늘 뾰루퉁하게 하고 있다든지 늘 무표정이라든지 늘 너무 과하게 웃고만 있진 않나요? 다양하게 표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표정 자체는 아이들의 기능과 바로 직결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발달 과정의 이종표라고 하는 표정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표현을 할 때 언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의사소통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직접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표현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능이 저희가 스스로 의사소통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70%나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저희가 처음 만나도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몸으로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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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면 다들 알아들어요. 네, 그게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어가 늦어지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감정 발달이 늦어져서 사회성 발달이 늦어지는 아이들, 얼굴 표정 근육의 기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줄 수 있어요. 기분이 울적한 사람이 웃음 치료라는 것들도 하고 다양하게 표정을 자꾸 짓다라고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기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런 것처럼 사람의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정신과 건강, 그 다음에 인지, 운동 모든 기능을 통틀어서 같이 올릴 수 있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집중은 아이의 몸에 집중을 합니다. 몸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그 몸의 부위 중에 한 부분인 바로 얼굴입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표정 근육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표정 근육은 당연히 각 부위별로 눈과 코, 입, 이런 거 귀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시각을 처리할 때, 청각을 처리할 때, 그 다음에 후감각을 처리를 할 때, 그 다음에 구강에 있는 구강 감각이나 운동 감각, 그 다음에 먹는 섭식이나 그리고 발화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 전체에서 갖고 있는 기능의 진짜 중요한 부분인 호흡 기능을 처리를 할 때, 감정을 처리를 할 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각 기능에 맞춰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꾸 써야 되는 이런 근육들이 긴장이 돼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기능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 근육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영상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KBS에서 준비했던 태내의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뤘던 부분이에요. 아이들의 얼굴 굉장히 신기하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오, 얼굴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찰흙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얼굴 안에는 많은 공간들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기준으로 근육들이라는 것들이 덩어리채로 한꺼번에 다 같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 근육이 따로가 아니라 구강 안에 들어있는 입천장과 영구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후두부나 이런 부분들을 움직여주는 이런 근육들의 기능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입 안의 공간에 이렇게 입 안쪽이 호흡기관이죠, 그죠? 호흡기관 쪽으로 긴장이 굉장히 유달리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꽉 쥐게 되면 겉부분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안쪽의 긴장이 너무 높아져도 겉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겉부분의 긴장이 엄청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겉에 이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나 고유성,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도 아이들이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강한 감각을 많이 찾는 친구들도 온몸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굳어지면서 굳어지는 걸 통해서 호흡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물고 물리는 거예요, 서로서로. 자, 뭐가 무선이 되고 뭐가 D가 되었든 결론적으로는 기능이라는 것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라는 것이 오류가 나게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구강 안쪽의 기능과 이제 겉에 있는 기능들을 동시적으로 살려주게 되면 두 가지가 다 같이 향상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기능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가 지금 안 하고 싶은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라는 얘기들을 부모님들과 많이 하는데 둘 다죠.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해서 난 저거 싫어요. 안 할 건데요. 얼굴 안 움직이고 싶은데요. 등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민해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불편해서 안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육의 기능이나 구조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잘 되지 않아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게 됐을 때 내가 저게 싫어서 반복적으로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못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보면 못하는 거를 잡고 해결을 해줄 때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잘 웃고 싶지 않아요지만 그로 인해서 웃는 근육들은 다 굳어져 버립니다. 진짜로 웃는 감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충전 꼽는다고 해서 중간에 조금 끊겼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기능으로 많이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능적으로 근육의 기능이 부족해진 경우, 집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지 이제 볼 건데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표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표정에 관련되는 여기 PPT에 띄워드리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부모님들 표정의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당황하거나 놀래거나 공포스러운 반응들을 보일 때 우리는 어디를 긴장하게 되는지 호흡부 주변부터 굉장히 과긴장이 가중되거든요. 놀래고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지을 때는 중심부로 많이 긴장이 높아지고요.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표정을 지을 때는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슬프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거부하고 싶고 약간 이제 역겹고 피곤하고 등등 이러한 이제 표정들이죠. 그러한 감정들의 정서를 담당하는 표정들은 대부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 가운데로 조금씩 모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정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위로 올라가고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처지고 밑으로 당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그냥 벌어진 움직임들도 있고 가운데로 꽉 모여지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